안녕하세요. 4학년 1학기 3 곱셈과 나눗셈 중에서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눗셈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부진하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네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몇십으로 나누기, 그 다음에 몇십 몇으로 나누기, 이것은 몫이 한 자릿수인 것, 그 다음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릿수에서 1 해서 나머지가 없는 것, 그 다음에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리에서 나머지가 있는 것, 이와 같은 네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연산을 지도할 때, 또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을 지도할 때는 이 단계를 아주 잘게 나누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서 지도해야 하지. 간혹 보면은 이렇게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 셋째, 넷째 단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은 그만 수학을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꼭 이 단계를 나누어야 단계를 거치도록 해 주어야 하고, 연습 문제를 풀 때도 많은 연습 문제를 풀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것을 나누어서 풀도록 해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을 찍다 보니까 한쪽이 접어가지고 그림자가 생겼네요. 죄송합니다. 먼저 이렇게 이제 실생활과 관련 지어서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말해 보세요라고 이제 했는데, 이 교과서를 쓴 친구는 답을 달지 않았네요. 왜 그랬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거나, 아니면은 선행학습을 해버리고 그만 이런 선행학습을 하면은 이런 데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3학년 때 나눗셈 배운 내용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3학년의 학습 내용과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묶어 본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180에서 30을 자꾸 빼본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과서를 보면은 미리 보고 이것을 보고 이렇게 묶는다라고 말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미리 보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상황만 제시하면은 아이는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하겠죠.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자꾸 떠올려 보도록 연습을 시키고, 생각하는 훈련, 생각도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기술을 익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수 모형으로 실제로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연계소문하면서 개인의 활동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실제로 수 모형을 보고 이렇게 묶어보는 활동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능이 발달한 것은 도구를 사용하면서 지능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구체물은 아니지만, 이 교과서는, 이 책은 아니지만 이러한 방구체물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만져보아야만 지능이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또 다시 2학년으로 답을 찾고 3학년의 내용을 다시 생각하고 180 나누기 30은 이렇게 세로 시험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했겠구나 하고 공책에 적어 보아야 하겠죠. 그리고 이제 계산 결과가 맞는지 곱으로 확인해 보세요 하는 것은
이미 3학년 때 공부를 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다시 이제 30 곱하기 6을 계산을 해 보아야 하겠죠. 학생이 활동을 안 했군요. 그 다음에 이제 와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와 같이 앞의 활동과 뒤의 활동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생각을 해 보아야 하겠지요. 그래서 앞에서는 이거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활동은 일의 자리가 있구나. 아이들은 이러한 관계성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림을 해보자 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했던 이 활동을 이용해서 이것을 160 나누기 20으로 생각을 하고 어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80이다, 이렇게, 8이다, 이렇게 어림할 수가 있어야 하겠죠. 근데 학생은 또 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제 계산 방법을 알아보자 했는데, 요것은 참고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 답을 쓰라는 것이 아니고, 이 계산을 할 때 이러한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7이 없을 수도 있고 8, 9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8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저 나눗셈에 있어서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것이 어림했는 몫을 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림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를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곱으로 해서 그다음 더한다는 것 더하고 나머지는 더해서 이제 검산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검산.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계산을 해보자 했을 때도 이 답을 요행이 뭐 몫을 7이나 8이나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활동, 앞에서 했던 활동을 이 나눗셈 하는 옆에다가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그걸 이제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책에 이렇게 아이들이 적은 이러한 단서 이런 것들이 단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아이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을 흔히 이 옆에 있는 것을 갖다가 학생들이 지우개를 지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아이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니까 그런 것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